이게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암 사이즈가 커지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요양병원 시리즈 첫 번째로 암요양병원에서 2년 동안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요양병원 시리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금 10여 년 전부터 암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환우분들이 수술, 항암 하시고 암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대체요법 또 보완요법들을 하고 있죠. 이런 암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환우분들이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빅5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들 병원에서는 사후관리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암요양병원에서 많이들 또 맡겨서 지금 의지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우리 암요양병원들이 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 생존율이 늘어나는데도 기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지금 우죽순처럼 많이 늘어난 암요양병원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암 환우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리즈로 이 제목을 다룬 것은 하루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암요양병원을 1년, 2년 이렇게 치료하다 오시고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1년, 2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또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세 번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암 환우분들도 잘 알고 또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암요양병원의 원장님들도 좀 잘 알고 암 치료에 좀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칼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을 보시면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이십니다. 64세 남자분이시고요. 직장암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2년 동안 암요양병원에서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완요법 이런 것들을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라는 대로 한약도 먹고 비타민C 메가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암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또 수술을 했겠죠. 네, 수술을 하시고 이분이 또 문제는 초록색 대변을 계속 보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장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지금 식이요법이나 치료법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면역의 70%를 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변 색깔이 좋아져야 돼요. 최소한 서너 달 내로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적용한 것들이 또 한약도 쓰고 비타민C 메가요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암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면역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이분도 지난달 13일 날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74세 여자분이시고요. 췌장암으로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항암 치료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흉막과 폐, 복막까지 전이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암요양병원에서 1년 동안 꾸준히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사이모신 알파 주사도 맞고 마이어스 칵테일 영양 주사도 맞고 이렇게 많이들 보통 일반적으로 암요양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쓰신 겁니다. 대부분 항산화 목적으로 또 면역 증강 목적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암이 또 정식을 했고 폐에 또 복막에 전이가 된 결과가 나왔고요. 세 번째 분 사례는 12월 초에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또 뇌까지 전이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이분도 이제 방광 수술하셨고 항암도 하셨고 암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주파, 고압산소, 암노바, 고용량 비타민C 이분은 또 비용이 비싼 임뮨셀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때는 또 폐로 전이가 되고 림프절 전이 되고 뇌까지 전이가 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면역 상태를 보면 저희가 항암 중인 분들도 서너 달 관리하고 6개월 정도 관리하면 대부분 면역이 개선이 되시거든요. 백혈구, 호중구 수치, 림프구 수치 올라가면서 또 저희가 하는 면역 관련 검사에서 수치들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면역 세포 능력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림프구만 분리해서 암세포가 들어있는 시원관에 집어넣고 암세포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보는 면역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확도가 80~90%로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보험되는 인터페론 검사,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암이 진행되고 커지고 전이가 된 분들도 다 정상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엉터리 검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검사로 하면 면역이 좋지 않으세요. 항암 중인 분들 좋지 않으시고 또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신 분들 좋지 않으세요. 그것도 암요양병원에서 꾸준히 1년, 2년 면역을 높이는 주사들, 항산화 주사들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암이 정식하고 커지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식소제별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림 보시면 식소제를 림프구에 하나하나 첨가해서 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더 많이 파괴합니다. 그러면 면역 수치가 더 올라가죠. 저희들 100여 가지 식소제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과일류, 채소류, 생량류, 해산물류, 작곡류, 육류, 버섯류, 또 저희가 쓰는 식품류들 이렇게 해서 이 식품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면역 수치가 1550인데 20가지 정도 채소를 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당근이 오히려 자기 면역보다 수치가 낮게 나온 겁니다. 이것보다 낮게 나오는 식소제들은 오히려 체질에 맞지 않다. 면역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는 당근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나머지 채소류들은 잘 맞게 나왔고요. 또 저희가 K미래원에서 처방하는 식품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기능식품도 있고 일반 식품도 있는데 이것들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주사류들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이 식품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면역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식이요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개인 맞춤형 치료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저는 활용하시기를 우리 암요양병원의 원장님들과 또 우리 암 환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이게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돈만 들고 오히려 면역은 더 떨어뜨리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암 사이즈가 커지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암요양병원 시리즈, 암요양병원에서 2년 동안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요? 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